안녕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 요소였습니다. 중요한 국면마다 원전 근처의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우려를 제기하면 이른바 원전 전문가들이 어려운 개념을 내세워 비전문가들이 잘 모르면서 과장된 공포를 조장한다며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집단이 원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보면 관료와 전문가 집단이 어떤 이유에서든 균일한 목소리만을 내왔고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목소리는 내부에서 불거져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 뉴스타파는 국내 유일의 원전안전 전문 규제기관인 킨스, 즉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35년간 근무했던 내부 고발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뷰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자신이 발견한 월성 원전의 심각한 안전 결함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거짓 해명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은폐 시도와 거짓 해명이 있었던 시점은 공교롭게도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재판과 검찰 수사가 큰 논란이 됐던 때였습니다. 제보자가 법적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인터뷰는 국회의원과의 면담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조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은 우선은 박사님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은 이희택이고요. 제가 1987년부터 킨스에서 일을 했고요. 토목공학 박사인 이희택 씨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35년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규제 업무를 담당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어떤 원자력 발전소를 주로 검사하시거나 보신 거예요? 확인은 그동안 다 했죠. 다 했는데 초창기에는 발전소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전 4개 사이트에 있는 발전소를 다 돌아가면서 한 적도 있었고. 네. 2020년 정년퇴직을 한 이희택 박사는 현재 계약직인 위촉규제원 신분으로 월성규제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성 규제실은 월성 1부터 4호기까지, 그 다음에 신월성 1, 2호기, 그러니까 6개 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 검사, 네. 위탁 업무, 원안에서 내려오는 업무들 그런 것들 다 하는 거죠. 그러셨군요. 예. 이 박사가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한 것은 2018년 6월 무렵이었습니다. 한수원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 결과를 보내오는데 보고서에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예. 근데 그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게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거는 그런 오염된 개통수가 나오지 않으면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되고 영구 지하수 처리 시설 쪽으로 물이 삼중수 농도 높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하는 걸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이희택 박사가 지적한 대목은 발전소 구조상 방사능 오염수가 흐를 수 없는 곳에서 방사능 핵종인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된 보통 수소와 달리 원자핵에 중성자 2개가 더 붙어있는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지만 월성원전 같은 중수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월성원전에서 각종 방사능 핵종을 비롯해 대량의 삼중수소가 있는 곳이 SFB, 즉 사용 후 해결료를 물속에 넣어 보관하는 저장조입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새는 걸 막기 위해 1차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에폭시막이, 2차로 콘크리트 재질의 차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벽 아래와 주변에는 다시 PVC 재질의 차수막으로 3차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차수막 아래에는 발전소 주변에서 들어오는 지하수가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한 집수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3차 방어막 바깥으로는 방사능 오염수가 절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한수원이 2018년 2월에 보고했던 월성 3호기 주변 시설의 삼중수소 농도 수치입니다. 이희택 박사가 유심히 본 것은 영구 지하수 처리 펌프, 즉 지하수 집수종의 삼중수소 농도였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와는 무관한 집수조에서 리터당 최대 27,1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나온 겁니다. 자연 상태의 빗물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농도보다 15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희택 박사는 상급기관인 원안위와 한수원의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검사 지적사항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고 관례대로 동료들과 공유했습니다. 현장 가서 검사를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그 내용을 쭉 기술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킨스 내부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검토합시다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당시 이희택 박사가 작성한 지적사항 초안입니다. 지하수 집수정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삼중수소가 나온 만큼 출처를 밝히고 오염수가 자연환경으로 새지 않았는지, 사용 후 해결료 구조물이 제대로 방수가 되는지 등을 한수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운영 책임자인 한수원이 측정한 방사능 수치를 토대로 작성된 내용이었지만 정작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식 지적사항 발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보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보고가 막 되는 거죠. 여기저기로. 이거 가지고 전문 분과위원회를 킨스 내부적으로 하자는 거야. 위원회 몇 사람 불러다 놓고 하겠다는 거야, 부원장이. 예? 부원장이. 부원장이. 했어요. 결론이 내지 말자야. 못 낸 거지 뭐. 2018년 8월 당시 전문 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하수 집수정의 삼중수소 농도를 판단했을 때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냉각수, 즉 방사능 오염수 누설이 의심된다는 이희택 박사의 주장과는 달리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전소 시설에서 냉각수가 누설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희택 박사의 지적사항을 기각하면서도 따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사항 발행이 무산된 2018년 8월 월성원전에 또 다른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2012년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CFVS, 즉 경락건물 배기 여과 설비라는 추가 안전 설비를 설치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방지용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18년 한수원은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에도 CFVS 설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검토하던 이희택 박사가 6년 전 발생한 월성 1호기 차수막 파손 사고를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옆에 어디 붙일 때 기존에 있는 안전관련 구조물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2, 3, 4, 5기 때는 그 질문하니까 간섭이 된다 이렇게 답이 와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랬거든. 근데 먼저 검토한 1호기 검토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심사하고 오케이 한 거지. 한수원의 월성 1발전소가 차수막 파손 상황을 보고한 내부 문서입니다. 이희택 박사 측과 질의가 오가던 2018년 8월에서 10월 사이 문제를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희택 박사는 조직 내부에서 또다시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월성 3호기 정기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이희택 박사와 상급자인 A 본부장이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우리 킨스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 난 그거 궁금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원이? 아니, 파인딩한 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더라고 하면 그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게 하는 게 검사의 목적이잖아요. 아닌가요?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살펴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방사선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게 미션 아니에요? 그런 미션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왜 자꾸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희택 박사가 반발하자 본부장은 삼중수소 수치 문제를 언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환경이 보전이 안 되고 국민한테 위협이 되는 수치인가요? 문제가 있다는 걸,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죠. 선배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설이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에도 국민들이 잘 확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부장님이 좀 사업자들한테 좀 하게 하고 싶은 조치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오픈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희택 박사는 A 본부장 외에 단장과 부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보고서 수정과 관련한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글쎄 그 사람들은 나가지 않기를 원했겠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그러면 니들이 권한 가지고 있으면 네네. 니들 마음대로 고쳐라. 네네. 내가 보고서 쓴 거를 니들 마음대로 고쳐라. 예. 그 대신 내가 썼다고 내 이름을 넣지는 말아라. 거기다 누구 이름을 넣겠어? 그렇죠. 내가 검사한 거에다가 보고서 예, 예. 이름에 내 이름을 빼면 그러니까 그건 못하지. 그거 엄청나게 싸워가면서 그 보고서 만든 거예요. 결국 1년이 넘는 내부 논쟁을 뚫고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기검사 결과 보고서에 공식 기록됩니다. 사용 후 연료 저장도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에 의한 자연환경으로의 누출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어 비방사성 지하수 처리 계통인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리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구조 전문가인 이희택 박사는 조직 내부에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및 부실 관리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적사항 발행이 무산됐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신들이 발행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사용 후의 연료 저장조로부터의 직접적인 누설이 아니다. 외부 유출을 확인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 유출됐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방사능 오염수의 외부 유출은 확인된 바 없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희택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거 내부에서 별말 아무 말 없었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검사 보고서에 이렇게 썼는데 기관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만약에 내가 허위로 그렇게 보고서 썼으면 예.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지금 거기 있겠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난 지금 다니고 있잖아. 그래. 뭘 의미해요? 이희택 박사의 주장은 3년여가 지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네, 올해 초 월성원전 부지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 조사해봤더니 실제 기준치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가 오랫동안 손상된 상태였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다만 부지 밖으로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간 흔적은 찾지 못했는데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문 기관이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이희택 박사의 지적사항 발행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충돌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개인적인 견해가 마치 공식 입장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점을 바로잡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여전히 당시 이희택 박사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2012년 월성 1호기 차수막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희택 박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문제를 덮으려 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2017년 월성 원전에 검증이 안 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적 만들어가지고 킨스를 보냈어. 이때는 또 원장이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성계용이. 안 된다는 거야. 막 간부들 다 불러놓고서는 나 앉혀놓고서는 막 잘못했다는 거야, 검사.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지적사항이 안 나갔어요.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왜 월성원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은폐하려고 했을까? 이희택 박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월성 1호기 뭐 수명 연장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거기에 뭐 영향이 있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딱 걸리니까 이제 이건 좀 오픈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희택 박사가 말하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문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전기술 기준 등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법을 어기고 수명을 연장해줬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해 법원의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수명 연장 결정을 내린 원안위와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이희택 박사가 월성 원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들을 연이어 발견하고 보고하자 3년 가까이 묵살당한 겁니다. 이희택 박사의 목소리가 차단당하는 동안 월성 1호기 소송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안전 때문이 아니라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멈추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을 2019년 12월 원안위가 승인해 준 겁니다. 이미 가동이 중단됐는데 수명 연장이 옳았냐 틀렸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었겠죠. 법원에서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때쯤 이희택 박사가 지적한 보고서가 겨우 공개됐지만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주목받지 못했고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원안위가 뒤늦게 방사성 물질 누출을 공식 인정했지만 수명 연장을 결정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뒤였습니다. 이희택 박사의 지적사항 발행이 처음 무산된 2017년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맡았던 인물은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성계용 검증단장이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해보니까 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계속 운전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다수의 원자력안전기술원 동료들이 관여한 점도 은폐를 부추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선배들이 여태까지 이거 오래된 발전소인데 여태까지 검사도 수차례씩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 인정이 된 건데 뭘 한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막 그러냐는 거지. 우리 킨스는 기술자들이 모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다 이거죠. 이희택 박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그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쭉 이어져 왔던 일들인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원자력 마피아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그 힘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은 완전히 내팽개쳐져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만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일들이 진행됐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돼서 매우 우려가 큽니다. 최근 원안위와 기술원을 부패 규제 세력이라며 실명으로 공개 비판한 이희택 박사. 그가 내부 고발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일 테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6년 차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쌓아온 내 명예거든요. 예? 누구한테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 명예인데 여기저기에서 자꾸 내 쌓아놓은 명예를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네가 한 게 잘못됐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니까 저는 이거 말년에 참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희택 박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전 안전과 관련된 각종 은폐 의혹을 밝히려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뉴스타파 조원일입니다. 네,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조원일 기자, 이번 리포트한 조원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리포트를 보니까 이 내부 고발자죠, 이희택 박사라는 분이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분 어떤 분입니까? 네, 먼저 소속 기관과 예. 이분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네, 좋습니다. 줄여서 킨스라는 기관이 킨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발전소를 감독하는 기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렇죠. 네, 좀 더 예. 유명한 기관이죠.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위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이고요. 예.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기술적인 규제를 전담하는 사실 국내 유일의 원전 기술 규제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원안위가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 문제를 담당하는 그 산하에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정확합니다. 네. 대전에 위치해 있고 직원이 대략 600명 정도가 되는데요. 600명 꽤 크네요. 네, 네. 예.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박사급 직원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엘리트 조직으로 볼 네. 수가 있겠죠. 예. 대부분 그 안에는 이제 원자로, 방사선, 핵폐기물, 전력계통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뉴스타파와 인터뷰에 응한 이희택 박사는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 분이죠? 네, 이희택 박사님은 토목공학을 전공하셨던 토목공학이요? 예. 네, 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물,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등을 네, 현장에서 주로 이제 점검을 하셨던 분이었고, 예. 1987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네. 약 35년 동안, 35년. 무려 예. 3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예. 거의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의 건물 안전성을 직접 점검하셨던 현장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융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라는 그 건물 자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35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현장 기술자로 이제 살아오셨고, 이런 분이 왜 대체 그 내부 고발에 나선 거죠?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예. 원자력 안전기술원 내부에서 이희택 박사가 그동안 찾아냈던 숱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이제 은폐를 시도했었고, 예. 지적사항 발행을 무마를 시키려고도 했었고, 예.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고서로 나갔는데 네. 그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킨스가 만들어낸 자기네 보고서를 자기가 부정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네. 네. 이희택 박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갔던 보고서인데 네.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걸 조직이 자기가 평생을 몸담아 바친 조직이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더 이상 자시할 수가 없다. 자기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이제 인터뷰를 응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만큼은 내가 35년 동안 책임지고 해왔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했던 그렇습니다. 일인데 네네. 조직이 그걸 부정하니까 네. 화가 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제보를 통해서 얻게 될 이득이 혹시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분야에 이제 원자력 분야 업계를 좀만 소문을 들어보면 예. 이제 이분이 얻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게 그만 계산이 나오는데 이분은 사실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좀 유명한 이제 방골로 이미 낙인이 찍히신 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의 이분께서는 작년부터 원안위 조사단의 공개 홈페이지에서 네. 실명을 걸고 비판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예. 대전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 네.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 검사를 할 때는 원전 현장에 가시지만 네. 일을 할 때는 일반 사무실이랑 똑같아요. 그냥 다 책상이랑 앉아가서 연구원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600명이나 되는 이제 네. 연구원들, 박사급 연구원들이 앉아 있는 공간에서 혼자 이분이 네. 인터뷰랑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 쓰면서 예. 우리 조직이 크게 잘못 가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주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혼자서 이제 정반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 바닥은 어떤 바닥이냐 하면은 한수원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원자력계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공사와 모든 이제 계약을 거의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설령 이 조직을 떠난다 해도 네. 관련된 이익에 어떤 업계에 취직을 하거나 무슨 그렇죠. 일을 벌린다고 해도 이미 눈 밖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 불이익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께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게 본인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네. 저희로서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희택 박사가 자기 명예를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리포트에도 물론 나오지만 방사능 오염수 안전 장치가 망가졌는데 그걸 6년 동안이나 몰랐다. 그리고 이걸 이희택 박사가 처음 발견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희택 박사가 사실 찾아낸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건 말고도. 네네.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 결함이 있었는데 네. 우선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네. 이제 얘기를 거슬러 가는 게 네.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사고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럼요. 예. 머릿속에 기억나는 영상 중에 아마 그게 있을 거면 도쿄전력의 네. 원자력 발전소가 펑 하고 터지는 영상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의 맞아요. 예. 머릿속에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그 이제 경납 건물이라고 불리는 네.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연기와 함께 쾅 하고 터지는 장면들이 맞아요.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돔처럼 생겼던. 예, 맞습니다. 이제 건물이죠. 도쿄전력은 좀 뭐 네모나게 생기긴 했지만 네. 우리나라 월성 원전이 이제 대표적인 도명태의 이제 네. 그런 원자력 건물이거든요. 네. 이 건물이 그때 도쿄전력도 그렇고 왜 폭발을 하게 되냐면 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자로 안에 있는 해결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녹거나 멜트다운. 그렇죠. 네. 멜트다운 노심 용융이라고 전문 용어로 보통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녹게 되면은 그 경납 건물 꽉 막혀 있는 건물 안에 굉장히 고온 고압의 기체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이제 고온 고압의 열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유독성 기체와 방사능 기체가 그 안에 꽉 차게 되니까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럼 평상시에는 어떤 예측 가능한 정도의 배기 가스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 용량 내에서 관리를 하다가 뭐 멜트다운이나 이런 비상 상황이 되면 설계된 용량보다 더 초과하는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뭐 꽉 차게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네, 되나요? 맞습니다. 예. 이 안에는 방사성 물질인 그렇죠. 해결료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기체를 무작정 빼냈다가는 방사능 오염물질까지 같이 원자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때 필요했던 장비가 경납 여과 배기 설비. 여기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네,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 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경납, 여과, 여과, 배기, 배기. 설비. 그러니까 경납이라는 것은 원자로 건물을 예. 가둬놓은 건물을 가둬놨다는 뜻이고 여과는 여과는 아까 말씀하신 방사능 물질을 물질을 이제 여과한다. 필터해주는 네, 필터링을 해서 배기 배기는, 빼낸다. 네, 다른 기체를 빼낸다.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네네. 쉽네요. 그러니까 예. 뭐 원자로 건물 안에서 방사능 네. 기체만 빼고 다른 무해한 기체만 빼낸다. 이런 장비로 이제 필터 장비라고 생각하는 게 네. 쉽겠죠. 네. 이 CFVS라고 하는 이 필터 장비. CFVS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테인먼트 필터드 벤팅 시스템. 그러니까 컨테인먼트 가둬서 필터 걸러서 벤팅 배기시킨다. 네. 그런 시스템이다. 네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름은 복잡하지만 네. 어쨌든 이 필터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고온 고압의 기체가 네.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네네. 뭐 이제 이름만 복잡하겠지만 원리는 간단한 그러네요. 이 장비를 이제 네. 월성 원전에 설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12년도에 예. 발생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사진으로 이제 같이 제시가 될 텐데요. 네. 사진에 보시면 네. 이 장비가 상당히 꽤 큰 장비예요. 덩치가 큰 장비인데 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진의 흔들림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원자로 건물이 굉장히 민감한 건물이니까 네. 이 큰 장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 깊숙이 고정핀을 박아야 했던 거예요. 아, 콘크리트로. 네, 콘크리트로. 네. 콘크리트 밑에 기둥을 깊숙이 박아야지만 네. 큰 장비가 지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을 때 밑에 파일이라고 해서 박죠. 맞습니다. 네, 예, 이 파일이라고 하는 안반까지. 것들은 예. 안반까지 깊숙이 박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 여가 설비 장치에 파일을 땅속에 박는데 이 파일을 박다가 네. 그만 모르고 옛날에 네. 방사능 오염수가 노출되지 말라고 깔아놓은 이제 차수막을 찢어버린 거예요. 땅 속에 그게 몇 미터에 묻혀 있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몇 미터 설계상에. 이상을 넘어가서 뚫으면 그게 뚫린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알 근데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왜, 왜 몰랐지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몰랐다는 있죠? 게 예.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설명인데 헐. 어찌됐든지 간에 네. 유사시에 시급한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해서 네. 상당히 거금에 돈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네. 그걸 설치하다가 더 큰 유사시를 막기 위한 안전장비를 또다시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네요. 황당한 일이 굉장히 예.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발생한 게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이면 아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다음에, 이듬해니까 맞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아 저러다 큰일 나겠다 큰일 하고 나겠다. 이제 이걸 설치를 맞아요. 했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네. 예. 원자력 안전기술원 측에 물어봤습니다. 네. 아니 당시에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당연히 모르. 아니 네. 당신들이 하는 일이 그건데 네, 네. 장비와 장비가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안전을 감시하는 게 당신들 일인데 네. 그걸 왜 몰랐냐 네. 물어보니까 당시에 이 CFVS 아까 말씀드린 이 배가 장치, 여가 장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장치를 설치하는 회사가 월성 원전도 설계를 했던 회사다. 그러니까 월성 원전을 설계했던 회사가 이 여과 장치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당연히 잘할 줄 알았대요. 아니 그게 그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일반적인 조직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네네네. 조직이라면 근데 본인들이 기술적으로는 최고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한 번의 검토도 없이 아 같은 업체니까 잘 하겠지라고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네가 만들었으니까 지네가 알아서 했겠지라는 게 사실 넘겨버린 거죠.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해서 방사능 오염수가 새지 말라고 깔아놓은 차수막이 2012년도에 찢어졌고 예. 그걸 6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정말요? 네. 6년 동안?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아무도 몰랐고 예, 그럼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저희가 이희택 박사. 네, 인터뷰했던 이희택 박사가 발견했는데 이것도 발견한 과정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이걸 이희택 박사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궁금하네요. 2018년도에 이희택 박사가 다른 부서와 다른 원전을 쭉 감시를 하다가 2018년도에 이희택 박사가 무슨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됐냐면 한수원에서 2018년도에 이희택 박사한테 이제 인허가를 이제 요청을 해요. 무슨 인허가를 요청했냐면 이희택 박사님, 저희가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에도 CFVS 아까 말했던 여가 설비 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허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신청서를 딱 낸 거예요. 이희택 박사가 이제 신청서와 도면을 보니까 너네 정말 이렇게 하려고? 왜요? 너네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요? 자, 잘 봐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차수막이 뚫리잖아. 너무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해서 괜찮겠어. 그러니까 한수원 쪽에서 저희 6년 전에 월성 1호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희택 박사, 야, 그거 가져와봐.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를 그때 6년 전에 파손된 거를 이제 추가로 하려다가 그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차수막이 뚫린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차수막이 뚫려서 그 결과 그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됐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주변에 그게 방사능 오염수 누출 경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군데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 월성 1호기 주변에서는 삼중수소가 다량으로 누출됐던 사실이 이미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6년 동안 몰랐다는 사실도 충격적이고. 그 조직에 600명의 박사가 600명의 직원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박사급이라면서요.
근데 이걸 이희택 박사만 알아냈다. 알아냈다. 그럼 이희택 박사가 혼자서 발견한 문제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희택 박사는 이 문제 이외에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달드렸다시피 방사능 오염수, 네. 특히 이제 해결료가 다 쓰고 나면 여전히 이제 방사능을 굉장히 내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장시간 최고 네. 10만 년을 이제 보관해야 그렇죠. 된다고 저희가 그렇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걸 이제 물 속에다가 보관을 시켜요. 굉장히 그렇죠. 뜨겁기 때문에. 이거 화면 본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이 물 속에다가 보관하고 요 주변에 이제 에폭시라고 하는 플라스틱 네. 막을 씌우고 네. 그다음에 콘크리트 벽을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수막을 씌우고 예.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희택 박사가 찾아보니까 네. 주변에 지하수의 이제 방사능 오염 수치도 이제 체크해보고 다 체크를 해보니까 콘크리트 벽도 망가진 걸로 보이고 진짜요? 네. 네. 콘크리트 벽도 망가진 걸로 보이고 월성 3호기의 지하수 예. 그러니까 원래 차수막이랑 벽이랑 이 에폭시가 다 기능을 했었으면 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고 이건 샜다는 거다 라는 것도 발견을 하셨고 예. 그리고 4호기에서는 실제로 보니까 다 뚫렸으면은 지하수가 삼중수소랑 만났다 네. 이 말은 지하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다 거기가 월성이 그렇죠. 경주 바닷가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수는 산에서 흘러서 바다로 가니까 예. 그럼 바다로 흘렀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어. 이 말인즉슨 월성 원전에 있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다라는 부분들. 아, 그 그렇군요. 밖에도 예. 월성 원전에 들어왔던 다양한 부품들이 네. 안전 기준에 미달됐다. 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심각한 안전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서를 작성하셨고 외부에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렇군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돌출된 인물,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자기 조직의 논리를 나쁘게 말하면 배신하고 혹은 네네. 자기 조직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이거를 내부 고발한 인물이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네.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몇 년 전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이 삼중수소 논란이 벌어졌을 때 아니 삼중수소 그거 뭐 멸치 1g 정도의 방사능하고 똑같은 양에 불과해야 하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묘한 왜곡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곡이다. 네. 예. 당시에 이제 뭐 네. 멸치냐 바나나다 뭐 이런 멸치 1g, 바나나 6개. 6개. 예.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고 예. 계시네요. 그만큼 되게 강력한 네. 이제 프레임이라고 맞아요. 네,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아니 그 기사를 보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별것도 아닌데 들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네.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하셨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네. 이제 한 연구 내용을 인용하면서 화제가 됐던 내용이 이제 기사화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예. 이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 월성원전 주변에 있던 주민들의 네. 연간 방사선 피폭량을 이제 연구했던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방사선. 주민들의 방사선. 이 방사선의 종류는 이제 베타선이라고 하는 네. 뭐 알파, 베타, 감마, 네. 뭐 X선도 있고 다양한 방사선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삼중수소는 그중에 이제 베타선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예. 여기서 뭐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 네. 어쨌든 삼중수소의 연간 이제 피폭량을 검사를 해봤더니 네. 그게 멸치 1g 수준이었다라는 아하. 걸 이제 비교했던 예. 이제 연구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예. 팩트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네. 멸치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네. 삼중수소가 아니라 칼륨이거든요. 아. 이제 칼륨과 삼중수소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칼륨. 예. 똑같이 베타선이라고 하는 비슷한 성질의 방사선이 네. 나오는 건 맞지만 네. 엄연히 칼륨과 방사성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는 다르다라는 네. 것이 네.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멸치와 바나나가 삼중수소와 마치 비슷한 네. 것처럼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방사선을 내뿜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렇죠. 있죠. 네네. 자연 네네, 방사선이라고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그런 방사선은 사실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원일 기자 얘기는 멸치 칼륨에서 1g 나오는? 칼륨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네. 그 주민들이 피폭된 삼중수소로 인해서 피폭된 방사성의 양은 같지만 네. 방사선의 그 종류, 네. 성격은 다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예치를 찾아왔던 게 뭐냐면 예.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예. 나왔던 내용들인데 굳이 왜 저희가 예를 들었냐면 예. 주한규 교수님께서 계시는 대표적인 이제 친원전 아. 진영에 계시는 예. 전용훈 교수님과 함께 예, 예, 계셨던 예.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계셨던 조직에 인용하는 아.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겠다 싶어서 아, 너희의 말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분들의 이제 정책센터의 홈페이지의 네. 내용을 보면 삼중수소는 섭취를 하면 예. 체내에서 장기간 방사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 돌연변이나 아.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각국에서는 섭취 허용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칼륨과 달리 삼중수소의 방사선은 돌연변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양이 같다고 해서 네. 같은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등치시킨 게 같은 베타선이기 예. 때문에 뭐 별반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예. 굉장히 삼중수소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네, 본질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그렇군요. 싶겠죠. 근데 이제 이희택 박사 같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이전의 문제잖아요. 삼중수소가 인체에 해롭냐 아니냐 이 이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예. 저희가 멸치 바나나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된 이유도 이게 잘못된 프레임을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는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네. 드린 건데 네.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멸치 바나나 얘기를 비교하면서 삼중수소 문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네. 굉장히 심각한 프레임 왜곡이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프레임 왜곡이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예. 문제의 본질은 예. 이게 삼중수소가 이만큼이냐 이만큼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오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나왔다.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네. 자꾸만 그게 양이 얼마냐, 인체에 네. 얼마나 유해하냐 아니냐로 네. 가서 자꾸 몰아세우기 시작하면 본질이 예. 잊혀진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원안위 조사단이 확인한 예. 월성 원전의 이제 사용 해결료 저장조, 아까 예. 말씀드렸던 수조 속에 보관되어 예, 있는 예. 그 해결료가 사용 후 핵연료 그렇죠. 보관소. 네네. 예. 벽체에서 예. 오염수가 이제 새어나오는 이제 장면을 잠시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예. 보도되는 영상. 저도 봤습니다 이 뉴스. 예. 이게 정말 눈으로 보일 정도로 계속 새어 나오네요. 네네. 예. 이게 보시다시피 원래 새지 않도록 설계한 구조물이 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예. 거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예. 새지 말라고 1차, 2차, 3차, 4차 방벽을 만들어 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지 말라고 설계해 둔 곳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새고 있는데 멸치냐와 바나나 논쟁은 조금밖에 안 샜어요라고 맞습니다. 말하는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새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언제부터 얼마나 네. 방사능 오염수가 밖으로 새나가는지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월성 원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상태가 가장 심각한 월성 원전 1호기만 딱 예로 들어보면 예.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는 딱 쉽게 말하면 예. 그 이제 네모난 예. 콘크리트 후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딱 네모난 콘크리트 네. 후조인데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월성 1호기가 30년에 40년 동안 이제 가동이 중지가 돼 있으니까 네. 가동이 돼서 보관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네모난 수조를 그동안 이제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본 거는 남쪽 벽과 북쪽 면만 확인을 해봤어요. 남쪽 벽과 북쪽. 네, 이게 지하에 묻혀 있는데 예. 지하에 묻혀 있는데 예. 남쪽 벽면과 북쪽 벽면만 네. 이게 균열이 돼서 새는지를 직접 땅을 파가지고 확인해 네. 본 거예요. 아. 그러면 서쪽과 동쪽은 왜 확인을 못 해봤냐? 네, 당연히 해봐야죠. 예. 한쪽에는 원자력 건물이 있고 아.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이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남쪽과 북쪽에는 파봤더니 새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동쪽 서쪽도 새 네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우 높은 거죠. 예. 게다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네. 콘크리트 구조물이란 거는 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네.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콘크리트가 부식을 하고 균열이 생기니까 네. 이거는 시멘트의 자연스러운 이제 여러 가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뜨거운 방사능 오염수를 담고 네. 있는 거는 오죽하겠냐라는 게 이제 구조물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네. 게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장 심각한 취약 지점은 동서남북도 아니고 바닥이다. 바닥. 가장 많은 압력을 그렇겠죠. 받고 있고 예, 뜨겁거든요. 그렇겠죠. 예. 바닥은 확인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서 들어가면 네. 안 되나? 땅을 파게 땅굴처럼. 들으면 네. 다 파헤치게 되면 이 압력과 수조 압력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붕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땅이 이제 누르는 힘과 그렇죠. 막아주고 있는 거죠. 벽이 사방에서. 누르는 힘이 같이 있는데 네네. 이걸 제거해 버리면 이게
뭐 뚝이 터지듯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네. 뚝이 터질 수. 와, 그럼 이거 검사할 방법도 없고 네네. 해체할 방법도 없고 완전히 이건 무슨 골칫덩어리네요. 그렇습니다. 일부만 확인해 봤더니 예. 쪼개지고 갈라지고 터지는 데서 오염수가 샜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 야. 근데 그 일부가 확인된 게 예. 멸치 바나나 논쟁으로 덮여 있고 예. 나머지에서는 얼마나 새나가는지 모르고 이게 예. 지금 월성 원전의 상태라고 보는 게 그나마 톤다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다운해서 얘기해도 그 정도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그럼 이게 지하수로 새서 뭐 하다못해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 사용하는 수돗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식수는 어쨌든 이게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식수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하지만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쪽에 있는 뭐 네. 이제 탈핵 시민단체라든가 네. 혹은 많은 이제 시민단체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은 상당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이미 바다로 흘러나왔거나 또는 심층에 예. 있는 예. 토양과 지하수를 이미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된 원전에서 예. 계획되지 않은 누출이 예. 이미 샜다면은 도대체 예. 원안위는 왜 있는 거고 예. 도대체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수백 명의 박사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로. 이게 예. 이희택 박사가 그 많은 조직적 불이익과 조직의 수많은 논총과 그 이제 압박과 압력을 누르고 예.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고, 근데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국가 한 군데를 예를 들면 되겠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친원전을 주장하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 가장 이제 높이 사는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거든요. 그렇죠. 네네. 세계 최고의 원전 대국이다. 최고의 원전 대국이죠. 예. 핵 보유국이기도 예. 하고 예. 사실 프랑스를 이제 최고의 원전 국가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다수의 원전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긴 하지만 네. 프랑스를 최고로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전체 전력의 70% 가까이를 원전으로 원전에 의존하고 있군요. 채우고 예. 있는 곳이 바로 프랑스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30% 가까이이긴 하지만 프랑스는 무려 70% 가까이를 네. 채우고 있으니까 네. 많은 원전 전문가들은 우리도 저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마치 희망을 주는 롤모델 같은 그런 국가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프랑스의 이제 작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작년에 작년에 예.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네. 작년 8월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한 원전에 예.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된 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냐고 하면 이 프랑스 한 원전에서 예. 원자로에 이제 비상용 냉각수를 공급하는 배관에 네. 부식이 생겨가지고 이게 비상용 냉각수를 공급하는 배관. 배관에 예. 네, 부식이 생긴 게 확인이 네. 된 거죠. 예. 배관의 부식이 확인이 네. 됐다는 겁니다. 그거 사실은 비상용이면 평소에 사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원래 배관이라는 건 부식이 잘 되니까 네네.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네. 사실 월성 1호기의 뭐 사용 해결료 저장조 뭐 네. 이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네, 사소한 문제처럼 경미하게 들립니다. 보일 수도 예. 있는 뭐 이제 문자상으로는 그렇게 네.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이제 비상 설비라는 이유 때문인지 뭐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예.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예. 모르니까.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고 네. 올해 10월에 이제 현재 프랑스 전력공사 우리나라로 네. 치면 한전과 같은 네. 그런 기구겠죠. 네. 프랑스 전력공사에 따르면 이 대대적인 점검에 따라서 네. 비슷한 부식이 발생했거나 네. 비슷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무려 14개의 원전이 오. 가동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14개나. 14개나. 근데 지금 그 유럽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사정이 녹록지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덩달아 이제 전기요금도 굉장히 네. 치솟은 상황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올해 여름이 좀 달랐습니다만 유럽은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예. 폭염 때문에도 원전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난이 여름철부터 올 예. 겨울철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예. 전기요금도 급등하는데 그 와중에도 14기를 줄였다는 거는 엄청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러네요.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이 안전 기준을 지켜야겠다는 하는 프랑스 당국의 일종의 안전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했던 일을 지금 우리의 그 조원일 기자의 리포트와 이희택 박사의 내부 고발과 이런 데 연결시켜 보면 자, 월성 1호기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진 월성 2, 3, 4호기도 일단 점검에 들어가고 네네. 점검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뭐 가동 중단을 네네. 하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월성 1호기, 네. 2호기, 3호기, 4호기는 차례대로 지어져 있고 예. 이 4개의 원자로는 같은 같은 캐나다에서 지어진 같은 중수로 모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도 그렇고 대부분의 구조가 같이 생겨 있습니다. 네. 때문에 월성 1호기에서 균열 네. 문제와 노출 네. 문제가 발생을 했고 네. 심지어 이희택 박사가 지적했다시피 3호기나 4호기에서도 네. 노출 문제가 이미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연히 그렇다면 1호기처럼 2, 3, 4호기에서도 전면적인 점검과 대대적인 보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월성 2, 3, 4호기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친원전 정책을 하면서 이거는 그 연장이 다 그 수명이 다 되더라도 수명 연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한 원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선거 당시 때부터 예. 취임 이후까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원전은 전력 수급량의 30% 이상을 맞추겠다라고 네. 공언을 해둔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노후 원전 역시도 수명을 연장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도 수명을 연장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월성 2호기 경우에는 2026년에 2026년. 그리고 네. 3호기는 2027년 예. 그리고 4호기도 2029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 이들 원전들이 계속 돌아가려면 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 연장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아직 월성 1호기에 대한 삼중수소 문제도 예.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이 나머지 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네. 불안감이 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과연 이 수명 연장 절차가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다른 분야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조원일 기자의 기대가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주의를 가지고 네. 열심히 지켜보고 네. 정부에도 좀 강한 목소리로 촉구를 해야 될 지점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 용량 기준 세계 6위의 원전 대국입니다. 이미 일상의 많은 부분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원전이 정말로 안전한지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전의 안전을 위탁하고 있는 관료와 전문가 집단이 유능하고 투명하게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원자력 안전기술원 이희택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과 조직이 얼마나 유능하고 투명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봤듯이 원전은 그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효용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한때 원전 최강국으로 손꼽혔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하루아침에 핵 재앙의 상징이 된 일본의 사례를 기억한다면 세계 인류의 기술력으로 원전 산업 부흥을 꿈꾼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작정 원전을 확대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일 겁니다. 주간 뉴스타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